1차 발표자가 나기 전까지는 준비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때까지 뭔가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어차피 시간 써야 되는데. 당연히 뭔가를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1차 발표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맥시멈이잖아요. 네. 일주일 정도 시간 텐데. 안에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 나온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훑어본 상태에서 나중에 일주일 동안은 그걸 숙달시키는 시간으로 삼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럼 1차 발표 나기 전에 일단 시험에 대한 틀 자체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물론 그게 우리가 이제 강의를 올려줄 거지만. 네. 그럼 근데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다 도움이 될까요? 그건 말하자면 단순하게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절반만 맞는다. 그게 수능한테는 맞죠. 네, 그래요? 단순 네. 반복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면접과 논술에서 논술은 많이 써보면 글쓰기 실력이 늡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안 맞는 게 특히 구술 면접에선 이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본다고 그게 느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 포인트를 잡아서 흔히 말해서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논리적으로 대답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교수님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구 연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네. 게 올바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굳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선생님이 교정할 땐 진짜 힘들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 답변에 대해서 한번 체크는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답변이 최소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답변이 교수님이 원하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채점 기준에 맞는 답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체크 정도는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내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좋지 않은 답변인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서로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연습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전에서는 학생과 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평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네, 별로 그러니까 긴장을 낮추는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학생이 너 이번에 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서울대나 연대, 고대에서 시작하고 있거나 또는 의대에서 하고 있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단히 로고스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말해보지 네 개인적인 경험을 거기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는 마.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로고스,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단 답변의 내용들은 그 제시문 안에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시문을 잘 읽으면 그 안에 정답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 이외에 제시문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속 드는 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시문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시문을 잘 읽죠? 제시문을 읽는 건 일단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논술이나 면접을 볼 때의 소위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 나온 논리를 재서술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 제시문 기반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철저하게 논문 쓰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줬는데 제시문을 벗어나서 뭔가를 썼을 때는 점수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시문을 보여주고 그냥 네 맘대로 써. 이 경우에는 제시문 힌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제시문을 이용하여 라고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거나 다른 내용을 풀었을 때는 전부 다 빵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기억을 하고 그걸 문제에 따라서 빨리 머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적용하는 객관식 풀이에 익숙한 방식으로 주관식을 접근하게 되면 완전 개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자연계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단원에서 어떤 논리 구조로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지를 반복하면 거의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로 점수를 주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일단 그 풀이 과정이 교과서 내용 안에 있으면 논리적인 거고. 내용이라기보다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따라가면 논리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전체적인 거대한 논리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를 본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땡땡땡 인강 선생님의 말은 다 잘 아는데 교과서에서 뭐가 나왔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인 시험을 봐서 아이에게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10년 동안 배웠던 교과 과정을 제대로 밟아왔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이후에 교과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냥 얘가 뭔가를 잘 외워서 계산을 뭔가를 빨리 하거나 답을 빨리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답이 틀려도 과정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맞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답이 틀리면 객관식에서 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아예 답만 쓰죠. 무슨 얘기예요? 내용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갖춰서 어쨌거나 답만 제대로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관식은 답을 볼 수 있기,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단기간에 해결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할 때 시험의 틀 자체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생각의 틀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교과서를 안 보긴 했는데 교과서 내용을 또 모르는 애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사용한 논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 텐데 아이가 그 마인드로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자연계는 짧은 그 풀이 방법으로 편법으로 답을 구하는 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풀 줄 아는 애 혹은 수능에 고득점을 맞는 애가 주관식 써는 거 보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죠. 교수님들도 공통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왜 정통을 안 배우고 편법을 배워하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편법을 하지 말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을 우리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기본적인 능력치를 우리한테 보여줘라는 걸 많이 이과에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과는 문과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대학에서 나온 그 평가를 보면 그냥 전형적인 논문 수익 10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나온 답안지 내지는 아이들 시험을 보고 나서 나온 평가들을 보면 애들이 답 쓸 줄도 모른다. 왜냐면 결론을 내서 답을 내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애들은 계산이 끝나면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답에 점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답만 보고 점수는 주지 않지만 과정이 더 많은 점수가 있지만 답 한 줄만 잘 쓰면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팁들만 예를 들어서 답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르쳐주면 그날 점수를 만들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 답 한 줄만 쓰면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답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요약해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답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과정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그리고 앞에 과정 없이 단답형을 쓰는 경우는 전형적인 빵점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애들이 단순한 게 계산으로만 하는데 그걸 자기들은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알고 싶은 것은 간단한 거죠. 그 논리가 대학에 가면 논리가 확장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논리가 허술한 애가 나중에 대학의 논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질감이 드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일단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논리냐?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면 어떤 게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주어진 상황이 네.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어느 논리와 부합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제 계산하면서 틀리거나 기타 등등은 이제 사소한 점수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큰 틀이 틀려버리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깔린 그 내용들은 교과서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교과서의 어느 파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것만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가 될 수도 있고, 주관식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교과 과정의 완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예, 면접의 경우에는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대면 면접의 경우죠. 아이들이 순식간에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교수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오 훌륭해, 훌륭한데 다른 방법 안 되나? 이렇게 그때 딱 들어오는 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망가지는 거고요.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 편법으로 답을 빨리 찾는 건 알겠는데 네가 배운 교과 과정을 한번 해볼래? 이 얘기예요. 그럼 교과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못 해버리면 그냥 얘는 답은 빨리 찾는구나. 그냥 그게 포인트네요, 결국. 네.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건 대부분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문제 풀어봐 그랬을 때 대부분 추가 질문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학생들이 보통 수능 형태로 답을 찾기 때문에 네. 그 수능 형태로 답을 찾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 그거 말고 학교에서 정통으로 배운 방법으로 편법 말고 정통으로 배운 방법의 과정으로 나한테 설득을 시켜봐라는 게 아마 이과의 핵심 포인트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죠. 나한테 그 과정을 설명을 해봐. 그렇죠. 결국 이과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간단하게 딱 하나요. 네가 교과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